경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은 총 3단계로 구성하였고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권 경영 체계화 단계로서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에 따라 재단 인권 경영 규정을 제정하고 3월 인권 경영 선포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기획총괄부를 인권 경영 담당 부서로 지정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부서별 한두 명을 차출해 인권 경영 TF팀을 구성해 재단 사업 및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인권경영 고도화 단계로서 인권경영 담당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전 직원 대상 인권기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재단 실정에 부합하는 평가 결과를 실시하고 인권경영 중심 조직 문화를 위해 내 외부 홍보 및 인권경영 문화 확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인권경영 성과 확산 단계로서 인권영향평가를 해외 사무소로 확산하고 그간 재단에서 시행해온 인권경영 추진 성과 보고서를 발간 및 배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 41조 의안 제3호 구제제도 절차 세부 지침 제정안입니다. 인권침해 발생 시 구체적인 구제제도 절차 마련을 통해 적법한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을 위한 것이 지침 제정 이유입니다. 구제제도 절차 세부 지침은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방법, 사건 처리 절차,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시정과 징계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침을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 51조 의안 제4호 2020년 새마을 세계화재단 인권영향평가 결과입니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재단 인권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재단의 효율적인 인권경영 이행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평가는 내부 평가로 진행했으며 인권경영 TF팀 소속 직원 5명이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습니다. 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료 확인,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총 10개 이슈 중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강제노동의 금지 등 대부분의 이슈에서 인권침해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등의 이슈는 재단 실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인권영향평가 시 외부 전문가 참여와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봉사단 개인정보 보호 등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평가 결과는 회의자료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이양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을 존중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께서 불이양권 제2호, 3호, 4호를 일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의 및 논의는 떼서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호, 새마을 세계화재단 인권경영 이행 종합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종합계획은 이미 한 달 정도 됐죠. 그 이전부터 이미 위원님들에게 다 홍보가 돼가지고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그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된 내용, 그리고 또 유엔 기업의 인권이행 지침, 또 다른 관련 부서, 그 국내 다른 그 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아마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인권은 잘 아시는 것 같이 국내 법적으로는 헌법을 최고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법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고 또 국제
원칙이라든지 이러한 국제 조약 등을 또는 국제 관습법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성립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인권의 그 개념을 실체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추진 개요 그리고 인권 경영 동향 그리고 또 추진 전략 실행 계획 실행 계획도 또 연도별로 해서 이 초기에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인권 경영 체계화에 우선 주력을 하고 2021년에서 2022년은 인권 경영 고도화 사업의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2023년에서 2024년은 인권 경영 성과 확산에 주력을 가지고 있는 종합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추진 일정에 관해서도 작성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재단 인권 경영 규정을 재단 인권 경영 규정은 물론 이제 또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재단이 시행할 그러한 내용을 규정화한 것 같습니다. 이 재단 인권 경영도 이미 지난해 2019년 2월 18일 이사회를 통해서 인권 경영 규정을 예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 경영 헌장도 이번 이미 제정되어 있고 인권 경영 헌장은 인권 경영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헌장을 만든 것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입니다. 컨셉을 볼 때 인권 경영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21년부터 내년부터는 인권 경영을 고도화도 하며 2023년부터는 인권 경영 성과를 확산하는 데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여기서 내용상 실현도 가능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계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저도 이거 자료를 미리 다 받아서 충분한 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의견이 없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 좀 시작하면 사실 인권 문제는 이제 국제적으로는 제가 제네바 근무할 때 우리 거기서 제네바 간 인권 문제를 위한 이제 그 뭐랄까 본부입니다. 인권 이사회가 그때 제가 인종차별 철폐 협약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따른 각국이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이행사항을 점검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인종차별 철폐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회의에 수업 대표를 참가해서 이제 점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권 문제에서 제일 심각한 것들이 이주 노동자 차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결혼해서 외국에서 온 신부 부인들 차별하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게 이제 인종차별이 그런 게 이슈가 되었는데 우리 재단 문제와 같이 있어볼 때 역시 인종차별 그 문제 혹시 그런 게 없는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 대상 중에서 그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이게 참 중요한 재단한테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것것 같습니다. 예. 대표이사님 말씀 그렇고 세계화 재단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예. 수고 교수님. 예, 지금 그 계획이나 규정 시침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성을 발견해서 아주 잘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체계를 잡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향후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지침이나 규정에 머무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중간중간에 신속하게 그 문제점을 또 찾아내고 또 가능하다면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이나 지침을 담기는 나야라고 봅니다. 그런 과제를 우리가 하고 지금 기존에 작성된 그 계획과 규정 지침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지금 종합계획은 기본 계획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서영길 위원님 말씀으로는 인권 침해라는 이런 것을 사실 없도록 잘 보장을 해서 인권 제가 좀 근데 인권 교육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하겠다. 실행 계획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은 인종차별 문제가 해서 좀 신경을 보다 더 강화를 하자 그런 지지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종합계획은 대체적으로 이제 잘 정리가 된 거고 앞으로 이제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지 뭐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비중을 두면서 우리가 그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슈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른 이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나 뭐 보완 내용이 없으시죠? 그래서 없으시면 사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 안건은 구제제도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신 안입니다. 세부 지침의 제정 내용은 좀 전에 담당자께서 설명하셨지만 페이지 43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1조는 목적, 그리고 2조는 적용 범위, 3조는 인권 침해 신고 및 접수, 그리고 4조는 인권 침해 사건 처리 절차, 그리고 5조는 결정 작성 및 송부, 그리고 6조는 시정과 징계, 그리고 부식 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제 절차가 완비되어져서 보다 더 철저한 인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이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이라든지 사전 교육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제2의 피해라든지 제2의 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제 절차를 조금 더 엄격히 잘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체적으로 그 구제 절차의 내용은 일반 다른 구제 절차나 방법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히 그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위원님들 요 구제 절차 세부 지침 내용을 보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뭐 자꾸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인권 침해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부 지침도 보고 신고자의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인권 침해 신고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이 신고를 갖다가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십니다. 신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재단의 성희롱 관련 성희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신고자 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에 준용을 해서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그거에 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시는 게 그야말로 인권 침해의 신고자가